꾸준히 장전의 원투펀치 241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K리그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이적 시장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강원만요. 네. 그렇죠. 저는 제주도 매우 제주도 뜨거웠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인 좀 특이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좀 뽑아왔는데 폭풍 영입이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강원 FC. 지금 새로 영입한 선수만 13명이죠? 더 되나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네. 영입한 선수만으로도 이미 11 구성하고도 지금 남음이 있죠. 그리고 그 선수들 가운데서는 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는 정말 빅네임이 네. 많음으로써 강원이 이제 지금 이적 시장에 아주 선풍을 몰고 온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원의 중계도 많이 담당하셨던 또 이 강원을 잘 아시는 장지현 의원께서 네. 우려와 네. 혹은 기대와 기대. 혹은 희망과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네. 복합적으로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사실 같아요. 저희가 네. 이 주제를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떻게 생각이 또 일단 바뀌셨는지요? 뭐 선수만 보면은 다른 어떤 시즌보다 기대가 많죠. 뭐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선수 영입만 보면은 제가 뭐 에이전트들한테 이렇게 듣기로는 연봉들을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안 되죠. 네. 아니 이제 대충 이제 예를 대충, 들어서 네. 이런 거죠. 지난해 말에 연봉 공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연봉 공개된 액수를 보면 전북이 이제 혼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140억, 150억이 언저리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서울이 한 90억 원대 정도로 공개가 됐고 이제 그 아래부터는 이제 뭐 70억, 60억 뭐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이 영입한 선수들을 그냥 대충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선수들이 예전에 있던 구단보다 뭐 연봉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해서 강원에 왔지는 아니에요. 않을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많이 줬었다는 대부분 거죠. 이제 다 연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공식적인 액수가 뭐 발표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올해 또 연말에 연봉 공개가 있겠지만 대충 추산이 가능해요. 예, 근데 추산이 가능해요. 대충 대충 그 추산된 그렇다면은? 액수가요. 전북보다는 적겠죠. 하지만 이제 서울이 한 90억 언저리가 발표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로 그 다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강원이 바로 작년 기준 연봉 공개로 따졌을 때 랭킹 3위권으로 오지 네. 않았느냐라는 게 추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남은 외국인 선수들 이제 수비 쪽도 자원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에고 선수는 공격수는 영입이 됐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 다 하면 이제 70억 안팎 정도 되는 선수 비용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80억까지도 80억까지도 저는 이제 갈 수는 있는데요. 강원 FC가 지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폰과 또 도조례에 의한 지원 예산 뭐 하면은 이제 조사장님께서 이제 거의 또 나머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대출 안 받고 한 70억, 80억 이상을 또 벌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강원 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조태영 사장님이 힘을 발휘해서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성적도 잡고 또 팀의 어떤 브랜드 로열티도 강화시키고 브랜드 어웨어니스 인지도도 꼭 강화시키고 클래식에서 아주 강원 FC가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형성이 될 텐데 일단 이제 선수만 봤을 때는 팀의 전력적으로는 이제 많이 강화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높은 연봉과의 몸값으로 정조국 선수나 이근호 선수나 데려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멤버들을 유심히 보면 문창진 선수나 일부 선수를 제외하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정조국이나 이근호 선수나 뭐 황진성 선수나 오범석 선수, 우범석 김승용 선수, 김승용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김승용 선수와 이근호 선수 그리고 기존의 주장인 백종환 선수가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백종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장이란 얘기고 또 오승범 선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선수도 오승범, 있습니다. 오범석, 투오가 아마 중앙 미드필드 듀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선수가 사실 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뭐 세르징요 선수라든가 다른 백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장 의원님 말씀이 가장 지금 강원에 적용이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즌이 38라운드이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또 스플릿 언저리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챌린지와 클래식은 그 템포와 밀도가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선수들의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네. 관리가 이제 후반부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것도 네. 있고 또 선수들의 폼이라는 게 이런 나이가 좀 찬 선수들은 언제 확 꺾어질지가 몰라요. 지난 시즌에 득점을 많이 했던 정종욱 선수도 폼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 대 선수들은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승격을 한 팀들이 챌린지에서 승격을 했던 멤버들이 중심 뼈대를 이루면서 거기에 부족했던 포지셔닝, 부족했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또 기존의 챌린지에서 했던 팀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조차도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한꺼번에 많이 바꾼 팀,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갈 때 많이 바꾼 팀은 오히려 조직력의 문제를 좀 노출하면서 강등이 되는 사례도 많았고 오히려 광주나 뭐 이런 팀들처럼 기존 전력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좀 전력 보강을 부분 한 팀, 이런 팀들이 살아남았던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멤버들을 워낙 많이 바꿨고 거기다가 또 높은 연봉에 있는 선수들은 감독 입장에서 사실 출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출전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있다. 물론 이 멤버들이 다 잘해주면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 최용경 감독이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좀 젊은 선수들이나 좋은 기동력이나 기량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이 잘한다면 연봉이나 네임밸류에 상관없이 가장 몸 상태가 좋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로 꾸릴 수 있는 용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양대 출신의 임찬울 선수라든가 네. 동국대 출신의 뭐 안수민 선수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네. 있는데 신인들이죠. 어쩌면 그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임찬울, 뭐 안수민 이런 선수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또 대학 축구 해설자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어쩌면 강원의 또 아주 시즌 후반기 같은 때 운명은 이들 젊은이들이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강원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친다. 왜냐하면 K리그 전체적으로 요즘 이적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다들 이제 예산이 축소되고 이런 마당에 강원이 그래도 이렇게 선풍을 한번 일으켜 줬다는 거는 K리그 전체에는 아주 정말 띵 하고 이제 머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아주 큰 효과라는 생각에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한 가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부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조태룡 대표이사의 목표도 강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강원이 장기적으로도 지금 이 영입 러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적 문제가 장기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올해는 일단 뭐 박수를 치는데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잘 닦아라. 이것이 이제 강원에 대한 마지막 주문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 강원 FC의 행보는 정말 폭풍 영입이 딱 들어맞는 것 같고요. 또 팀들이 이제 전력을 보강하는 이유에는 이제 많은 부분 또 AFC 출전하는 팀들일 경우가 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AFC 챔피언스리그입니다. 근데 오히려 AFC 안 나가는 팀들이 지금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 지금 신하영 MC 말에 부응을 저는 하자면 네. 그게 제주예요. 네. 그 제주가 AFC로서 폭풍 영입을 했는데 기존의 어떤 제주에 또 갖고 있던 멤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이번 이적 시장을 잘 보낸 팀처럼 여겨지는 팀이 사실은 저는 제주가 랭킹 1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정도 전력이면은 AFC 물론 대비도 있어서 이렇게 영입을 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북이나 서울의 지금 겨울 모습을 봤을 때는 제주가 이번에는 정말 우승 후보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영입을 잘했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는 뭐 안현범이라든가 영플레이어 안현범에다가 뭐 권한진, 오반석, 뭐 정훈, 권순영 선수 이러한 어떤 그렇죠. 기존 멤버 여기에 마르셀로 토스카노라는 또 아주 좋은 외국인 공격 자원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마그노, 김원일, 뭐 진성욱, 이창근, 스쿼드가 두꺼워졌어. 이찬동, 박진포, 최연태, 뭐 조용영 선수까지 영입이 됐거든요. 이 가운데서 지금 예를 들어 뭐 박진포 선수라든가 뭐 최연태 선수, 뭐 조용영 선수, 김원일 이러한 선수들은 당연히 정말 베테랑으로서 이제 뭐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고 여기에 기존에 이창민이나 안현범 같은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찬동이라든가 이창근 선수가 또 도착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우리 한국 축구를 또 짊어져야 될 선수들을 상당히 잘 모아놓은 팀이 이제는 제주라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마르셀로 토스카노가 있는데 맨디 선수가 왔고 맨디 선수가 이제 마르셀로 토스카노와 더불어서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그노라는 또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 자원도 스타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마르셀로 같은 선수는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성향이고 마그노 같은 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인데 여기에 맨디라는 또 아주 검증된 장신 스트라이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가 예전보다도 공격이 더 다양성의 차원이 증가한 팀, 그리고 뭐 노장 소장의 또 세대 간의 조화도 상당히 잘 이루어진 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승 후보에 가까운 이제 전력이 됐다는 그리고 생각입니다. 전술적으로도 3백과 4팩을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중앙 미드필더진, 특히 이찬동 선수의 가세는요, 저는 완전히 뭐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창민과 이찬동은 올림픽 대표로서도 호흡을 많이 맞춰봤고, 두 명은, 한 명은 아주 쓸어주는 활동량이 많은 거칠게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는 박스 투 박스 역할에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있고 윙백으로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훈과 안현범 선수가 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형은 기존에 있는 뭐 권한진, 오반석 이런 수비수들 외에 지금 조용용 선수도 복귀했죠. 조용용 선수는 약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진 자체가 여러 전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뒤가 지금 상당히 든든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운영, 그것이 사실은 3백이나 4백 전환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 마르셀로, 마그노, 맨디 이런 외국인 선수들 또한 그렇고 권순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앞선에서도 좋은 집중력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마그노 선수도 제주는 원래 브라질 잘 데려오죠. 잘 데려오는 네, 선수인데 잘 데려오는 전통이 이 선수 있죠.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도 있고 오른발 득점 능력, 뭐 기술적인 부분 많이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대로 뭐 맨디도 울산에서 영입이 됐습니다만 제주가 역시 폭풍의 눈이 될 것 같다.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근데 조성환 감독이 이렇게 좀 부담도 생길 거예요. 이제 이 멤버로 만약에 기대치만큼의 또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은 부담이 100배가 될 겁니다. 네. 역시 여기도 조직력이에요. 네. 얼마큼 빠른 시간 안에 주요 전술을 확보해서 조직력을 끌어올 수 있느냐. 네, 그 시간 싸움 같아요. 네, 빨리 개막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적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K리그로 돌아온 선수들이 또 눈에 띈다는 점이었어요. 뭐 김진수 선수 전북현대 이적, 그리고 김진규 선수 FC 네. 서울에서 뛰었던, 그리고 J리그에서 활동했던 김진규 선수가 대전 시티즌으로 이적을 했고, 또 하대성 선수도 FC 서울로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김승용 선수 같은 선수도 돌아왔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좀 전에 또 조용용 같은 선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돌아온 이들이 또 어떻게 활약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밤에 나간 선수들도 있잖아요. 또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D종으로 간 권창훈 선수. 네, 글쎄요. 수원 삼성은 권창훈 선수 공백을 빨리 메워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박기동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박기동 선수 영입은 뭐 상당히 좋은 영입이다. 박기동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완전히 좀 물이 오른 그러한 이제 흐름을 한때 보여줬었고, 충분히 이제 수원 삼성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근데 사실 서울과 수원 삼성 얘기하기 전에 인천, 전남 이런 팀들의 영입이 저는 더 눈여겨 볼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인천에서 기대하고 있는 선수가 분호자 선수. 분호자 수비수. 선수. 네. 네. 이 선수가 키가 큰데도요. 네, 스피드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측면 수비수로도 뛰더군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경험도 이 선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공권도 역시 가지고 있고. 이 분호자 선수 영입을 아주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달리 선수는 달리모르 베슬리노비치라는 선수인데 과거에 프랑스 리그 또 벨기에 리그 안드레트에서 뛴 시즌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벨기에 팀 명문 팀은 아닌 중하위권 팀에서 좀 뛰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시즌의 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공격수고 키가 또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인천이 케빈을 내보내긴 했습니다만 공격과 수비에서 이 두 선수 영입은 제가 보면 눈에 일단 키가 커서 그렇지 눈에 확 띄는 그런 영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달리 선수와 분호자 선수는 잘만 적응되면 케빈 선수와 요니치 선수의 업그레이드도 될 수가 있다. 물론 네. 케빈과 특히 뭐 요니치 선수 정말 인천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 선수들이기는 했습니다만 잘만 적응된다면 달리와 분호자가
그 선수들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저는 인천의 관건 중에 하나는 역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웨슬리 선수와 박용지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천이 좀 더 공격의 다양성이 생기면서 좀 더 이제 창의적인 공격이 되려면, 단조로운 루트에 의존하지 않으려면은 웨슬리와 박용지의 활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웨슬리의 폼이 지금 이제 올 시즌 어느 정도가 될 거냐, 그리고 박용지 선수가 정말 중앙대학교 시절에는요, 박용지 선수가 박용지가 곧 전술인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박용지 선수가 그런데 그 프로 그 이후의 경력들을 보면 항상 몇 % 좀 부족한 그런 이야기를 또 팬들에게 아쉬움도 많이 들었었는데, 과연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가 인천의 공격적 다양성에는 굉장히 중요할 맞습니다. 겁니다. 네. 인천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전체적인 영입 멤버들 현재 스쿼드를 보면 중앙에 좀 센스 있는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해주고 그런 꼭지점 미드필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김용환 선수나 뭐 박용지, 웨슬리 다 측면 쪽에서 좋은 기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여지고, 이상엽 선수 영입이 됐습니다만 이상엽 선수 역시 허리 라인 조금 아래쪽에서 활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 창의적이면서도 센스 있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 선수만 영입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선수로 하여금 측면 루트를 뚫어서 결국 달리 같은 장신 공격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겠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은 조금 스쿼드가 좀 아쉬운 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전 전남은 이 패채신 선수가 이번 지금 영입된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선수 같아요. 전 헝가리 국가대표. 예, 전 헝가리 대표 이 패채신 선수. 이 선수가 뭐 이탈리아 세리에 비해서 주로 뛰었습니다만 빅리그 경험이 제일 많고요. 최근에 헝가리 자국리그에서 득점 감각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채신 선수가 나이는 30살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데려온 용병 중에는 제일 괜찮은 용병 아닌가. 일단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패채진 선수가 일단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결정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자원. 이 선수가 뭐 키도 제공권도 있고 박스 안에서의 어떤 골 넣는 움직임도 좋은 선수입니다. 패채진 선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입 중에 사실 제일 눈에 띈 선수였어요. 저는. 나머지 김준수 같은 센터백도 영입이 됐고, 전남도 저는 나름대로 네. 기존에 있는 멤버를 중심을 살리면서 요소 필요한 영입이 딱 됐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주 동감하는 반대요. 그러니까 전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 제주, 인천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양적으로는 전남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고비치 같은 선수가 1년 내내 꾸준히 그래도 잘해줬었고, 자일과 토미는 뭐 들어오면서 팀을 변화를 시켜줬고, 이 세 외국인 선수가 그 폼이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여기에 이제 올 시즌에는 물론 20세 이하 월드컵도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한찬희 선수, 허용준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이제 전남은 더 올라설 수 있는 이제 본격적인 도약의 시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 이슬찬이라든가 고태원 이런 젊은 선수들도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제는 베테랑으로 약간 접어들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김영욱이라든가 안용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있는 반면에, 현영민, 최우진 선수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3인에 더해서 이제 패채진 선수가 자신의 그 명성대로만 만약에 K리그에서 적응을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전남이 지난 시즌 후반부에 보여줬던 그 상승세에 오히려 약간 더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시즌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렸던 패채신이라든가 그 한찬희, 허영준 이러한 선수들의 발전이라든가,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자일, 유고비치, 토미 이 선수들의 폼은 작년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하나 붙기는 합니다만, 요것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남은 올 시즌 초반부터 좀 더 좋은 팀이 돼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팀별로 중점적으로 살펴본 팀은 강원FC, 제주유나이티드, 인천 그리고 전남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번 이적 시장에 좀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보여준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활발한 팀은 오히려 챌린지의 성남FC. 영입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 성남FC 영입이 굉장히 양적 질적으로 아주 네. 많은데, 네. 눈에 가장 들어오는 선수 중에 하나가 네코 선수예요. 네. 박경훈 감독의 그 구자철, 산토스, 네코 그 시절의 네코 선수거든요. 이 좋은 선수 엄청 많이 영입했어요. 전남의 젊은 선수들 가운데서 이지민 같은 선수 괜찮고, 그렇습니다. 또 오장은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챌린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용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성남 영입 잘했어요. 자,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전북선은 지금 트레이드를 했죠. 이용, 이재성 선수를 데려오면서 김창수, 이종호, 최규백 선수를 울산으로 보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그냥 김진수, 이용의 국가대표 풀백이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최철순 선수의 활용이 글쎄요. 신영민 선수가 올 시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철순 선수가 이제는 허리 라인에서도 좀 많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선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수혈을 해서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레오나르도의 공백이 지금 워낙 커 보이고요. 로페스 선수도 또 부상이 있는 로페스 상황 아닙니까? 선수도 부상이 있고. 레오나르도 선수는 그야말로 전북의 뭐 에닝요 루이스 시절에 이어서 킹 레오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자리가 어떻게 메워지느냐가 결국 전북은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포백 라인을 정비하는데 전북은 가장 여태까지는 이제 공을 들였는데 뭐 이제 외국인 영입, 공격 자원 영입도 있겠죠. 또 이종호 선수가 나간 것을 아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공격 자원의 수혈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기본적인 여전히 뭐 김보경이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전북입니다만 역시 레오 선수 자리, 그 외국인 공격진 자리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녹화 지금 기준 시점으로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제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K리그 공식 개막전이 슈퍼매치로 정해졌잖아요.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FC 서울이 글쎄요. 조금 부침이 있을 수도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최전방 공격수가 대한 선수가 그대로 있다면 또 박주영 선수가 그대로 있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선수가 사실 이제 나이가 많고 연령이죠. 네, 완전 선발로 이제 풀타임을 계속 가동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윤주태 선수가 지금 상주에 입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나간 선수들이 박용우 선수 나갔죠. 울산으로 갔죠. 이상엽 선수도 빠졌죠. 허리에서 최원태 선수도 제주로 갔거든요. 네. 허리에서 좀 꾸준히 일을 하고 수비를 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역시 오스마르가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허리 라인 수비진을 보좌하는 미드필더들의 보강이 제 생각에는 좀 필요해 보이고 역시 공격수 중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대안과 박주영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스트라이커가 들어와야 된다. 네, 그렇게 돼야 뭐 윤일록이나 뭐 이상호나 이런 수들이 측면에 배치가 되더라도요. 혹시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 윙포드와 공격수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갖춘 선수가 유사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이 뭐 아드리아노나 뭐 다른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정도의 공수 밸런스가 갖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나 최전방 공격진의 어떤 약간의 불안 요소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도 사실 양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나간 선수들이 그것이 이제 뭐 양적 질적의 문제는 갈립니다만 어쨌든 나간 선수들이 더 많거든요. 전북도.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나간 선수들이 양적으로도 많고 그 선수들이 1대1로 다 그 자리가 보강이 됐느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저도 이제 장 의원님 말씀과 비슷하게 그렇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맞춰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아드리아노, 윤주태가 동시에 나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이 자랑하는 4명의 포워드진, 그러니까 아데박에다가 윤주태 선수까지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간 윤주태, 아드리아노 선수가 역동적인 면에서는 좀 더 좋은 두 선수가 나가고 대한 박주영 선수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특성과 퀄리티와는 별개로 이 좀 더 그래도 스피드를 갖춘 선수 공격수 둘이 나가고 그 스피드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공격수 둘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서울의 가장 지금 과제는 역동성, 다이나믹함을 갖고 있는 양질의 포워드 자원이 좀 더 들어와 줘야만이 결국은 아드리아노, 윤주태가 나간 것이 아쉽지 않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수원 삼성은요? 글쎄요, 일단은 김민우 선수를 서정 감독이 예전부터 좋아했고 지금 김민우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3백 체제에서의 윙백 역할을 맡길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계속 3백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수비진 워낙 지난 시즌에
안 줘도 될 실점을 가장 많이 한 팀이 이제 수원입니다. 주지 말아야 될 실점. 감독이 제일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비수 맷 저먼 선수를 호주에서 이제 영입이 됐고 또 키퍼 신화의 키퍼 경험이 많은 키퍼를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수비 라인의 변화와 윙백 체제의 변화 그 부분 수비 조직력을 담금질하는 데 있어서 아마 스페인 전주전 가서 최대한의 역점을 기울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공수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기동 선수의 활약을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박기동 선수를 과연 수원이 어느 정도 중심 선수로 만들어내느냐 그 싸움이 있고 아직 영입이 지금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고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저희가 아직 저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나 또 기타 추가 영입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뭐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보여준 K리그 팀들을 중심으로 이적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고 개막에 임박해서 저희가 또 팀별로 자세한 이적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부는 화요일에 보내드립니다.